박근영 씨 동생 박근영 씨도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.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한번 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. 그동안에 저희 부모님을 참 존경하고 아껴주셨던 분들께 이렇게 무리를 빚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.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참 조심하면서 산다고 살았는데도 이렇게 자주 사건, 사고에 휘말려서 참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. 전 대통령 구속되셨는데 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지금 너무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부신 기능 저하증 원래 지병이 있으셔서 그런 거를 많이 밖에서 걱정들을 같이 했습니다. 그런 부분을 꼭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박정희 동생분하고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복귀한 논의나 계획 같은 거 계신가요? 제가 그런 거를 걱정할 처지는 못 되고 저야 뭐 이런 일이나 안 일어나게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거기서 혹시 어떻게 TV를 보실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참 도움을 못 드릴 망정 이런 일에 휘말려가지고 좋지도 않은 일에 이렇게 뉴스에 나오게라도 되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마 우리 남동생이 잘 알아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면서 좀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글쎄요. 언니에 대한 미안함일까요? 이렇게 검찰에 소환되는 거에 대해서? 뭐 자매의 어떻게 보면 기구한 또 운명이 비슷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저런 모습이 국민들로 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. 그 개인의 어떻게 보면 돈을 1억 원을 빌리고 안 갚았어요. 그래서 사기 혐의로 작년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기 혐의로 고발된 거거든요. 그래서 남편인 신동욱 씨도 그 돈을 빌려서 썼는데 갚지를 못해 돈이 없어서 못 갚았다. 작년에도 얘기 나온 게 박근영 씨가 지금 부채만 한 8억 정도 있는 걸로 그때 얘기가 나오고 했었거든요. 근데 일단은 피해자가 장모 씨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다 받았다. 그러니까 사실 확인서를 써줘서 법원에 제출을 했대요. 그러니까 일단은 사기 혐의가 되니까 재판은 하고 형은 받되 좀 아무래도 형량이나 이런 거는 조금 참조가 되지 않겠느냐. 박근영 씨는 좀 돈은 갚았으니까 뭐 사기죄를 그렇다고 피할 수는 없는데 좀 뭐 형량에 좀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뭐 재판을 나란히 뭐 어떻게 보면 다른 법정이지만 어떻게 보면 나란히 받게 되는 그런 꼴이죠. 물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에 영향을 주거나 막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자매의 운명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 혐의가 돈을 갚았다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거까지 냈다고 하는데도 기소가 되나요? 그쪽에 그걸 좀 설명드리면 북한에서는 이제 그냥 돈을 안 갚으면 그 자체로 처벌해버려요. 북한에게 민사하고 형사하고 구별이 없어요.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사하고 형사가 은밀하게 구별돼요. 따라서 남의 돈을 빌려서 안 갚으면 기본적으로 이게 민사 문제인데 그럼 이게 어떤 경우에 차용금 사기가 되느냐. 8년에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또는 OR 능력이 없었을 때. 그럼 이게 예를 들어 저 박근영 씨가 1억 빌릴 때 돈을 이게 갚을 의사는 마음속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능력을 보거든요. 그런데 그때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으면 그러면 이게 차용금 사기가 되는 거예요. 능력이 없는 거예요. 따라서 이게 제가 보기에 저 차용금 사기는 이미 기수가 범죄가 됐고 나중에 뭐 수사 이후나 재판 이후에 돈을 갚잖아요. 그런 게 그 양형 요소, 즉 형량에만 좀 조정이 되는. 따라서 이게 뭐 집행유예가 된다든지 이것만 되고 죄는 차용금 사기는 성립한 것 같아요. 여러 정황상 보면. 일단 사기를 친 거 당시에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니까. 그렇죠. 여기서 보면은 최 교수님 글쎄요 구치소에서도 그러니까 혹시 언니가 이 TV 모습을 볼까봐 그러는 거 같아요. 그렇죠. 가슴이 아플 거고 또 국민도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파면돼서 지금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 또 박근영 씨까지 저런 문제로 또 검찰의 조사를 받고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것이 미안한 것 같아요. 박근영 씨 입장에서는 만약 TV를 통해 저런 모습을 보면
또 언니 입장에서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플 거냐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국민들도 볼 때 저 집은 왜 저렇게 계속 저럴까 이런 이미지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박근영 씨 입장에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. 또 박근영 씨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. 그 가정이 그런 상황에서 물론 지금 서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사기죄가 형성이 된 거고 일단 기소가 된 상태에서는 돈을 갚아도 일단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의 신세도 사실은 좀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모습을 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걱정도 함께 포함돼서 저런 눈물을 보이는 모습까지 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리고 이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박지만 회장이 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본인들은 접견을 아예 못하고 있고. 그렇죠. 근데 이 박지만 회장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또 다른 뉴스를 보면요. 박지만 회장이 원래는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본인이 좀 돈이 있으니까 돈을 들여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주지도 않고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만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또 포기했단 말도 있어요. 그러니까 박근영 씨는 저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또 다른 언론의 보도를 보면 박지만 씨가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고 또 얘기도 듣지 않은 상황이고 면담도 안 해주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은 포기했다라는 언론의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양쪽이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박지만 씨 입장이나 세양희 변호사 입장에서는 좀 도와주려고 찾아도 갔지 않습니까? 세양희 변호사는 구치소에 직접 갔거든요. 그런데도 만나주지 않은 거 이런 걸 보면 본인들 입장에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만 조언을 받고 또 그쪽 채널을 통해서만 또는 윤전추 전 행정관의 채널을 통해서만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기 때문에 박지만 회장 입장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.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기소가 되면 이거는 결과가 좀 빨리 나올 것도 같은데요? 얼마나 시간이 박근영 씨 거요? 뭐 이거는 이제 그 쟁점이 뭐 1억 빌린 거 간단하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 뭐 한 5, 6개월 정도 5, 6개월? 뭐 바로 나오고요. 그리고 이 박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게 5월 2일 날 왜 준비기일을 연기를 해달라 그랬잖아요. 그랬죠.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에요. 제가 이게 그 재판을 아주 관심 있게 계속 모니터하고 있는데 보면 이게 특검에서 뭔가 이게 아직까지 직접적인 증거, 여러 정황 증거, 간접 증거는 많이 뭐 냈지만 아직 이 결정적인 한 방 이게 안 나온 것 같아요. 그러면 이게 거기서 무죄가 되면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뇌물 부분이 빠져버리니까 아마 이게 그 재판을 보기 위해서 좀 연기 요청한 것도 있고 이게 그걸 아마 보고 변호사도 추후에 어떻게 선임할지 아마 이게 제일 관심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최대한 늦추겠다는 전략도 있다는 거네요.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 팔아가지고 상당수의 현금을 확보했다고 했었는데 일단 저희 MBN 취재 쪽에서는 일단 그게 변호사 선임료로도 쓸 용의가 있는 걸로 좀 보입니다. 그렇죠. 삼성동 자택을 팔아서 내곡동을 샀는데 그 차액이 한 뭐 37, 8억 정도 돼요. 근데 이제 뭐 부동산 소개료나 뭐 세금 정도 내면은 30억에서 35억 정도 남는 거죠. 이거 집 판 거 남는 거고 과거에 재산 신고할 때 뭐 한 10억 정도 현금 있는 걸로 신고했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변호사 선임할 때 그중에서 한 10억 정도는 변호사 선임으로 수임료로 좀 쓰겠다.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해도 좀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. 지금 마땅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국가적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니까 변호인이 하면은 아무래도 좀 변호인으로 하기가 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고 이게 재판이 1년 이상 18개 혐의니까 1년 이상 끌을 가능성이 많거든요. 그렇게 되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맡는 변호사는 다른 일을 또 하나도 못하고 이 일만 또 전담을 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게 뭐 고법 부장판사 이상 뭐 이런 정도 급수가 있는 분인데 그런 분들은 또 몸값이 또 굉장히 10억 이상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변호인 선임이 지금까지는 뭐 유영하 변호사랑 뭐 최명성 변호사 2명밖에 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변호인 선임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옥바라지까지 다 해주고 있는 거죠.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 10분밖에 못 만나요. 근데 10분밖에 못 만나는데 구치소에서는 그 면회실이 일반 면회실이 4개가 있대요. 여성용. 그러니까 다른 조윤선이나 이런 사람하고 또 부딪힐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반 면회는 안 하고 특별 면회는 변호사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잖아요. 접견을.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만 지금 접견을 하고 거기에서 모든 걸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 입장으로 봐서는 대통령 했던 사람이 그래도 쟁쟁한 변호사들을 좀 동원해서 진짜 법리적으로 좀 치열하게 좀 이렇게 붙어봤으면
좋겠다. 예. 너무 일찍 포기한다든가 뭐 나는 정치적인 속죄양이다, 피해자다 이렇게만 하기는 너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아니 근데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뭔가 가능성이 보인다면 그게 올인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이게 당연히 그게 필요적 공범이기 때문에 뇌물은 어차피 이게 이재용 부회장하고 결론이 같이 날 수밖에 없고요. 변호사비와 관련해서 이게 두 가지가 변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게 얼마 전에 형사 성공 보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. 이 말이 옛날에는 변호사비 할 때 뭐 착수금 5천에 예를 들어 무죄를 받으면 성공 보수 1억 이런 식의 계약을 했거든요. 그런데 이제는 성공 보수가 무효니까 착수금이 제가 알아보니까 엄청나게 올랐어요. 그러니까 성공 보수를 못 받기 때문에 착수금을 근데 처음부터 2, 3억 뭐 이런 식으로. 아 총액은 똑같고. 그렇죠. 그래서 아마 착수금이 상당히 올랐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변호사비는 전부 신급 대리예요. 이 말이 1심에 변호사비하고 2심, 3심 전부 이게 별도로 내야 되거든요. 그럼 이게 대통령이 그런가요? 이번에 예를 들어 10억을 써도 그럼 이게 100% 대법원까지 간단 말이에요. 이 사건은. 그럼 이게 30억이 되는 거예요. 곱하기. 따라서 이게 그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 이게 대통령 측의 전략은 제가 보기에 헌재에서 썼던 분 있잖아요. 이분들에게 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사적 인연이나 충성심 이런 게 있잖아요. 따라서 이게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헌재했던 분은 좀 도와줄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제대로 이제 정관 출신으로 이게 판사 출신 제대로 선임하려면 아마 제가 보기에 기록이나 모든 거 봤을 때 한 사람당 한 몇 억씩은 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뭐 1년 얘기가 아니군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이게 다른 사건을 못하고 6개월 동안 1심 이 사건에 이게 전념해야 되니까 그럼 이게 6개월 동안 전념하려면 정관이 한 달에 1억만 해도 6개월 전념하려면 이게 6억은 있어야 사무실 운영이나 이게 비용이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많이 드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저는 이게 민사 문제인데 그럼 이게 어떤 경우에 차용금 사기가 되느냐? 8년 이게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또는 OR 능력이 없었을 때. 그럼 이게 예를 들어 저 박근영 씨가 1억 빌릴 때 돈을 이게 그 갚을 의사는 마음속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능력을 보거든요. 그런데 그때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으면 그러면 이게 차용금 사기가 되는 거예요. 능력이 없는 거. 따라서 이게 제가 보기에 저 차용금 사기는 이미 기수가 범죄가 됐고 나중에 뭐 수사 이후나 재판 이후에 돈을 갚잖아요. 그건 이게 그 양형 요소, 즉 형량에만 좀 조정이 되는. 따라서 이게 뭐 집행유예가 된다든지 이것만 되고. 죄는 차용금 사기는 성립한 것 같아요. 여러 정황상 보면. 일단 사기를 친 거 당시에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니까. 그렇죠. 여기서 보면은 최 교수님 글쎄요 구치소에서도 그러니까 혹시 언니가 이 TV 모습을 볼까봐 그러는 거 같아요. 그렇죠. 가슴이 아플 거고 또 국민도 사실 그래서 법원에 제출을 했대요. 그러니까 일단은 사기 혐의가 되니까 재판은 하고 형은 받되 좀 아무래도 형량이나 이런 거는 조금 참조가 되지 않겠느냐. 박근영 씨는 좀 돈은 갚았으니까 뭐 사기죄를 그렇다고 피할 수는 없는데 좀 뭐 형량에 좀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뭐 재판을 나란히 뭐 어떻게 보면 다른 법정이지만 어떻게 보면 나란히 받게 되는 그런 꼴이죠. 물론 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형량에 영향을 주거나 막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자매의 운명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 혐의가 돈을 갚았다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거까지 냈다고 하는데도 기소가 되나요? 그쪽에 그걸 좀 설명드리면 북한에서는 이제 그냥 돈을 안 갚으면 그 자체로 처벌해버려요. 북한은 이게 민사하고 형사하고 구별이 없어요.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사하고 형사가 은밀하게 구별돼요. 따라서 남의 돈을 빌려서 안 갚으면 기본...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면서 좀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글쎄요. 언니에 대한 미안함일까요? 이렇게 검찰에 소환되는 거에 대해서? 뭐 자매의 어떻게 보면 기구한 또 운명이 비슷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저런 모습이 국민들로 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. 그 개인의 어떻게 보면 돈을 1억 원을 빌리고 안 갚았어요. 그래서 사기 혐의로 작년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기 혐의로 고발된 거거든요. 그래서 남편인 신동욱 씨도 그 돈을 빌려서 썼는데 갚지를 못해 돈이 없어서 못 갚았다. 작년에도 얘기 나온 게 박근영 씨가 지금 부채만 한 뭐 8억 정도 있는 걸로 그때 뭐 얘기가 나오고 했었거든요. 근데 일단은 피해자가 장모 씨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다 받았다. 그러니까 사실 확인서를 써줘. 박근영 씨 동생 박근영 씨도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.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한번 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. 그동안에 저희 부모님을 참 존경하고 아껴주셨던 그 분들께 이렇게 무리를 빚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.
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참 조심하면서 산다고 살았는데도 이렇게 자주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참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. 전 대통령 구속되셨는데 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지금 너무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부신 기능 저하증 원래 지병이 있으셔서 그런 거를 많이 밖에서 걱정들을 같이 했습니다. 그런 부분을 꼭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박정희 동생분하고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복귀한 논의나 계획 같은 거 계신가요? 제가 그런 거를 걱정할 처지는 못 되고 저야 뭐 이런 일이나 안 일어나게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거기서 혹시 어떻게 TV를 보실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참 도움을 못 드릴 망정 이런 일에 휘말려가지고 좋지도 않은 일에 이렇게 뉴스에 나오게라도 되면 얼마나 속상해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마 우리 남동생이 잘 알아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